한국경제TV 기자 유주환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니케이 225가 4만을 찍은 일본 증시가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일본 증시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도쿄를 방문해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앞으로 3편의 콘텐츠를 통해 일본 증시 강세의 주인공인 상장 기업들과 각종 정책으로 이를 지원한 도쿄 증권거래소 또 투자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봄바람이 아직 차게 느껴지던 3월 초, 저는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자리한 아스카 제약 본사를 찾았습니다. 80년대생인 젊은 CEO 소타 야마구치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약사라고 하면 약간은 보수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일본의 100년 된 제약사에 30대 젊은 경영인이라니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일본의 상장사인 아스카 제약홀딩스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소타 야마구치 씨는 아스카 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 출발한 지난 2021년 핵심 계열사인 아스카 제약의 CEO로 취임했습니다. 창업주의 손자이며 전임 CEO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스카 제약 CEO로 취임한 그에게는 새로운 경영 지배구조를 안착시키고 성장 동력을 발굴해 수익성을 올리고 또 지속 성장의 바탕을 다지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ROE に関しては今中期経営計画2025を走らせているんですが、それの目標値 8% という目標値を掲げていますので、明確に ROE を意識した経営をしています。で、具体的には収益構造の改善のために当社ジェネリックと新薬両方扱っていますが、特に新薬の比率を大きくウェイトを高くをして継続的に新製品を発売するという体制に取り組んでいます。コスト面で見ても生産性の向上、サプライチェーンの見直しを改めて継続的に行って収益構造の改善を行っています。 지난 1920년 설립돼 100년 기업에 이름을 올린 아스카제약은 지난 1955년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니 자본시장에서의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 고성장과 맞물려 회사도 크게 성장했고 현재는 내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주로 3월 결산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난해 2분기 기준 아스카제약홀딩스의 매출은 316억 엔, 영업이익은 30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또 연간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605억 엔으로 한화로 약 6천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가는 2023년 이후 약 60%가량 올랐는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며 재상장한 이후 크게 움직이지 못하던 주가가 이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오른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다른 말로 청산가치라고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 당장 자산을 다 팔아서 청산한다고 할 때 가치를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한 건데 이 PBR이 1배보다 낮은 경우 심각하게 저평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타 야마구치 씨는 회사 PBR이 1배가 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고 주가 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주주 환원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을 검토한 후 이행 계획을 세워 공개한 것입니다. ROE に利益性率は目標値をある程度見えていましたけれども、やはりPBR が1倍割れているという状況は我々としても改善をしたいということが背景としてありました。で、それの原因はやはり我々の成長戦略だったりビジョンということが明確にまだ株主の皆さんに示すこと共有でき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まず感じていましたので、それを実施をしようとしたのが背景になります。で、そのために昨年の11月には株主還元方針の明確化、キャッシュアロケーションの明確に開示、あとはこれから IR 方針の強化という3つの柱を開示をしてこれから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ことを IR で公表しました。 아스카제약홀딩스는 지금까지 주당 20엔씩 현금 배당을 해오던 배당 정책을 바꿔서 배당 성향 30%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5.5%인 정책 보유주의 비중도 20% 아래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또 자사주 매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중견 제약사인 아스카 제약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를 포함한 많은 일본의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보수적인 경영 스타일에 익숙해진 일본 기업들이지만 주주들에게 더 많은 걸 돌려주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약 10년 전인 2013년 일본 상장사들의 배당금 총액은 7조 5천억 엔이었는데 2022년 18조 5천억 엔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또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13년 3조 4천억 엔에서 2022년 9조 3천억 엔으로 2.5배 넘게 늘었습니다. 当時の東証一部上場の企業で社外取締役が3人以上いる会社というのは 10% に満た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プライムの上場企業の中で3分の1以上の社外取締役を置いている会社で、ほぼほぼ政策保有ですね、要は持ち合いの比率は下がってきましたし。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의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켄고 니시야마 씨는 이 같은 기업들의 변화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その投資家企業に対して改革を促していきますし、安定株主政策保有投資家でも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の方で株式を保有しているのであれば企業の価値を高めるということを促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求めていると。市場の力を使って企業の改革を図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改革というところだったので、それが実を結んできたというところがあった。 아베노믹스.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2012년부터 시행한 장기 불황 탈출 프로젝트로 대규모 금융 완화, 재정 정책 확대, 구조적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결과 저금리와 엔저 환경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또 구조 개혁의 일환이었던 기업 지배구조 개혁으로 기업들이 서서히 변화하며 지금의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확대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일본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있었습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2023년 PBR 1배 미만 상장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점점 매력 없는 투자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만난 이와나가 모리유키 도쿄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일명 저 PBR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번 지침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줬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편에 알아보겠습니다.